서울에서 미용을 하시다가 청주 그 고향에 내려가서 안착하시고 성공하신 그런 진 얘기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청주의 캔버스 헤어사롱의 대표인 이종혁 원장님을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에서 미용하셨네요, 그죠? 아, 네. 서울에서 객지 생활을 하다가 몇 년 있었던 거예요? 고등학교 때 올라와서 17년 정도 생활. 오래 있었네요. 네네. 그러면 더더구나 서울 생활 17년 하고서 다시 고향에 내려가기 쉽지 않고 손님도 그렇고 어려운데 내려가셨네, 그죠? 네. 먼저 그거부터 얘기해보면 어떻게 내려갈 생각을 했나요? 일단은 제가 내려올 생각을 했을 무렵에 일단 서울의 집값이 너무 올라서 서울에서는 생활 물가가 너무 올라서 네, 결혼 생활이 쉽지 않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럼 고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혼 생활을 좀 서울보다는 나은 환경에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서. 근데 그때 사실 3년 4년 이때 서울에서 미용하시던 분들이 지방으로 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 이유 중에 이제 물가도 있고 또 서울의 경쟁이 심해지니까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배운 게 있으니까 그 경쟁력이 가면 또 있다고 생각해서 간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근데 오래 있다가 갔네요, 그죠? 네. 그러면은 서울에서 나름 매출을 잘 하시고 어떤 역할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먼저 서울에 있었던 얘기 좀 해주시면. 일단은 근무지는 이제 저는 강남 쪽보다는 강북 쪽에 있었는데 마지막 근무지는 이제 이대 쪽이었거든요. 나름대로는 그래도 재밌게 미용 생활을 했습니다. 디자이너 때는 그래도 재미있었고 일단은 뭐 손님 받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진짜 아침에 제일 일찍 먼저 나와서 진짜 손님이 계속 계시는 거에 감사해서 진짜 뭐 근무 시간 이외에도 늦게까지 항상 일을 뭐 새벽에 퇴근한 적도 많고. 네, 그래서 자기 손님이 있으면. 네네. 그러니까 뭐 누구 말대로 그러니까 내 매장처럼 주인처럼 했나요, 그죠? 네네. 그럼 그 원장님이 사실 되게 좋아했겠어요. 네, 그래서 그때 뭐 이제 분점 제안도 많이 받았고 나름대로는 그래도 다른 지점 매장 원장님한테 뭐 개인적으로 연락도 온 적도 있었고 그랬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그렇게 서울 생활하다가 이제 청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죠? 네네. 지금 내려간 지 얼마나 됐어요? 이제 5년 정도 됐습니다. 5년. 네네. 그러면은 처음부터 샵을 오픈한 건 아니고 가서 네. 생활하다가 이제 오픈하게 된 거네요. 네네. 그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래요. 일단은 내려오자마자 그래도 청주에서 제일 좋은 매장에서 일을 하고 싶어서 나름대로는 청주에서는 그 당시에 제일 유명했던 이제 매장에 입사를 해서 일을 하다가 이제 제가 자리를 잡기 전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때. 네네. 코로나가 터져서 이제 기존에 고객님들이 많았던 디자이너들도 좀 힘들어 했는데 저는 더 힘들었었던 부분이 있어서 좀 근무가 쉽지 않겠다라고 느껴서 그냥 창업을 어떻게 보면 코로나 막 시작되면서 창업을 한 거네요? 네네. 그때 두렵지 않았어요? 일단은 고향이기도 했고 일단은 작은 1인 샵이었기 때문에 1인 샵으로 시작을 네네. 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독특한 컨셉으로 카페랑 미용실을 같이? 네, 병행하는 컨셉을 하면 보통 요새는 신규 손님 만나 뵙기가 힘들잖아요. 예. 그런데 카페를 함으로써 부담 없이 고객님들이 일단 발길을 올 수 있는 장점을 활용해서 그렇게 오셨을 때 이제 조그만한 방이 있는데 예. 되게 미용 시설이 있는 걸 보고 되게 좀 신기해 하셔서 그럼 반쪽은 미용실, 반쪽은 카페였네요. 네네. 그럼 카페 손님도 이제 미용실 오게 하는 이런 네. 전략. 그래서 이제 홀에는 이제 아르바이트 분을 카페를 하시는 분을 이렇게 쓰고 저는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미용 손님도 하고
네, 그래서 가게는 사실 도심지 한복판에 있던 건 아니었고요. 조금은 떨어졌지만 뷰가 굉장히 좋은. 거기서 그렇게 얼마나 하셨어요, 카페하고? 거기서 한 2년 정도. 오래 하셨네요. 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지금 현재 매장을 이제 청주 시내로 와서 오픈한 거네, 그죠? 네네. 지금 매장은 몇 평 정도 되죠? 지금은 실평수로 따지면 한 60평 조금 안 되는. 네네. 그러면 먼저 그 얘기를 좀 오늘 이제 얘기 나누고 싶은 부분이 그거지만 서울에 생활하고 다시 고향으로 와서 어떤 뭐랄까 고객 그렇고 직원도 그렇고 이게 뭐랄까 그 연결성이 없는데 네. 그 샵을 그렇게 크게 오픈할 생각을 한 그 용기도 있고 네. 그러면서 어떤 시행착오로 겪었던 이야기를 좀 솔직히 얘기해 주시면 아, 영상 보는 분들이 그런 꿈을 꾸거나 네. 지금 그런 상황일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네. 얘기를 좀 해주신다면. 일단은 청주에 처음 내려와서 이제 입사를 했는데 제가 워낙 사람을 좋아하고 좀 그래도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자는 좀 나름의 뭐 철학 아닌 철학인데 그러다 보니까 짧은 근속 기간이었어도 되게 좀 저를 좋아해주는 이제 동료들이 많이 생겨서 그렇게 하면서 근데 처음에 이제 그 후배들 좀 돈 받고 해서 이렇게 갈 거라고 계산했는데 가다가 뭐 어떤 어려움은 없었나요? 저도 기존의 선배님들한테 예. 조언을 많이 구하고 하긴 했는데 그래도 나는 다를 것이다. 자신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선배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어 그랬는데 네, 나는 네. 할 수 있까. 뭐 그것도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아는 사람하고 동업하는 거 아니다라든가 뭐 네, 그런 네. 내용들이 있는데 어쨌든 친했던 동생들이니까 되게 좋은 마음에 서로 으쌰으쌰 하면 매장 운영이 정말 잘 될 거라고 그렇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어쨌든 오픈을 하고 나서는 이제 생각만큼 이렇게까지 원활하게 되지 않는구나라는 거를 정말 옛말이 틀린 게 없다라는 걸 선배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그때 이제 고객이 문제가 아니라 그 직원들의 그런 부분 네. 아는 사람들을 했으니까. 사실 고객분들도 어쨌든 제가 이제 기존의 고객님들은 다 서울에 계셨기 그렇죠. 때문에 이미 그것부터 새로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자금이 많이 좀 타이트한 상태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저도 예민해져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제가 이제 좀 제가 예민해져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해서 샵을 오픈하면 네. 나는 이게 사업이 정말 생명이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예민하면 안 되는데 그때 거의 다 그렇게 예민해서 이제 직원들한테 좀 날카롭게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죠? 네네. 그래서 그 직원들을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뭐가 부족했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었나요? 일단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울에서 놀다 왔으니까 예. 지방을 되게 네. 우습게 생각하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그렇게 만만하게 생각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서울에서 하는 것만큼만 하면 그렇죠. 뭐 청주에서 얼마든지 그럴 수 좀 있죠. 쉽게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생각보다는 다른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어떤 직원분들과의 소통 문제라던가 그런 게 조금 제일 하나의 부족한 직원들 그 소통 문제에서 하나 예시를 한번 들어주신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른데 제가 그냥 직원일 때 혹은 디자이너일 때 불평불만이었던 것들을 예. 제가 이제 오너가 되었을 때 개선만 해주면 예. 그리고 이제 좀 그냥 친한 형처럼 오빠처럼 이렇게 다가가기만 하면 되게 일이 쉽게 풀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실은 굉장히 많은 다름이 있는 부분을 겪고 나서 이게 내가 생각한 대로 그냥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조건 잘해주고 막 따라주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친구들이 내 마음을 다 알고 잘할 줄 알았는데 자꾸 권리만 커지고 네. 경영은 어려워지고 이런 것들을 겪는 경우가 보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거를 경험하신 거네, 그죠? 네, 이거 그러니까 처음에 정말로 그냥 정말 많이 주고 정말 잘해주고 편하게 해주고 그냥 그렇게만 하면 순탄하게 갈 줄 알았는데 제가 약간 제 방식대로 생각을 했던 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이제 어차피 내가 극복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극복해 나가기 시작했나요, 하나씩?
일단 처음에 제가 실수했던 부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 세대 때 그래도 미용을 했던 시절하고 또 지금은 또 다른데 저희 때는 그냥 열심히만 하고 그냥 그렇게 되면 그래도 뭔가 성장이 있고 이러던 시절에서 지금은 뭔가 조금 더 냉철한 뭐 판단이라던가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제가 이제 정확하게 숙지를 못한 상태에서 단지 오너라는 이유로 아니면 뭐 형이라는 이유로 좀 이렇게 공감을 못 해주고 좀 이렇게 나무라기만 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마음을 얻었던 형에서 혹은 오빠에서 이제 마음을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직원들 마음이 이제 나랑은 네 그리고 저의 약간 올챙이적 생각을 하지 못했던 그런 생각이 점점 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자식은 감정이 앞서잖아요. 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막 안타깝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좋게 작용해야 되는데 이제 그 정이라는 그 부분이 서로 이제 아픔으로 돼서 이제 겪는 그런 부분. 네. 이제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이제 한 번씩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그것들이 이제 그런 상황을 정리해가고 새로운 직원을 하고 지금 나름대로 청주에서 규모 있게 직원도 데리고 매출도 하고 하는데 지금 디자이너가 우리 대표님 말고 몇 명 있죠? 저 빼고는 이제 주간 선생님들이 이제 6명 6명. 하고 있습니다. 이제 디자이너만 7, 8명 이렇게 운영을 하네요. 네네. 나름대로 이제 청주에서는 크게 경영을 하는데 지금의 경영에서는 어떤 무엇을 좀 집중적으로 하세요? 뭐 홍보, 직원, 뭐 고객, 뭐 객단가 뭐 이런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사실은 지금 요즘 시대는 어느 것 하나 빠뜨리면 안 되는 시대니까 맞아요. 사실 어느 것 하나 놓치면 안 돼서 열심히는 하는데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신규 고객도 신규 고객인데 좀 오셨던 분들을 더 놓치지 말자라는 생각이 강해서 신규 손님한테 하는 마케팅도 정말 열심히 하지만 이제 반대로 이제 떠나보내지 않아야 한다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분들이 또 입소문을 내주는 것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소개 고객에도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고 고객이 한 번 왔을 때 만족도를 높여서 재방문하도록. 네네. 그것이 그러니까 네, 좀 많이 중요하지 않나. 미용은 어쨌든 신규 손님도 중요하지만 단골 고객이 얼마나 계속 이제 같이 함께 매장을 찾아주시는 거에 따라. 근데 어떤 면에서는 이제 신규 고객이 지금 이제 그래도 많기 때문에 또 그렇게 변할 수도 있긴 한데 그러면 지금 한 달에 시술하는 고객 수 있잖아요. 네. 제가 이제 매출을 직접적으로 여쭤보긴 그러니까 네. 한 달에 몇 명 정도 평균 시술해요? 월 평균 1,300명 정도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신규 유입되는 고객 수는 몇 명 정도 돼요? 정확하게 계산이 안 될 수가 있는데 예. 그래도 계산을 해보면 그래도 한 200명 가까이는 오시는 것 같습니다. 평균 200명 전후로. 네네.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이제 마케팅이나 홍보나 이런 부분을 활동적으로 활성화 있게 하니까 신규 유입이 꾸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경영의 부분에서 나는 이제 고객이 만족도를 높여서 재방하고 또 소개 오게 하는 어떤 다음 차원의 경영을 이제 하신다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좀 전제돼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짚고 넘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앞으로 이렇게 서울에 와서 이 카페 겸용 미용실 하다가 이제 규모 사롱을 해서 직원들이 늘고 매출을 하고 고객 만족 경영 가고 앞으로의 꿈은 뭐가 있어요? 청주에서. 지금 사실 미용 업계도 그렇고 대한민국 경제 자체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맞아요. 예. 제가 직원일 때나 뭐 디자이너일 때는 잘 몰랐는데 막상 오너가 되고 보니까 그때는 미래에 대해서 젊으니까 별로 두려움도 없었고 그냥 지금 벌어서 먹고 사는 게 되게 큰 의미를 두지 않았는데 막상 이 자리에 있고 나이도 들어가면서 지금 젊은 친구들이 오늘만 사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라던가 이런 것들을 되게 대비하는 것을 제가 좀 진지하게 빨리 알려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삶의 가치나 이런 방법을 네네. 내가 뭐랄까 살아온 거 시행착오한 걸 이제 후배들한테 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어쨌든 저도 벌고 직원들도 같이 버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서 저 혼자 뭐 독단적으로 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동료들하고 상의를 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을 그래도 좀 대화로 요즘에는 제가 초반에 많이 좀 놓쳤던 것들이 있어서 좀 대화를 많이 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예전하고 다른 부분이 예전에는 뭐 우리 직원 직원 복지 직원은 요즘에 이제 우리 대표님도 그렇지만 동료라는 표현을 참 많이 하세요, 그죠? 네. 일종의 이제 파트너 개념으로 그러니까 같이 살아가고 이제 그들의 꿈을 공유해서 이제 꿈을 키워주는 그런 오너의 어떤 경영 방향을 가져간다라는 게 자랑스러운 것 같고요. 청주에서 나름대로 자리 잡고 이제 그래도 청주에 숫자가 아니라 어떤 가치의 브랜드를 꼭 만들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도 차리기 전에는 쉬울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막상 차리고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어려움 투성이었고 이거 되게 좀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동안 제가 원장님들이 되게 쉽게 돈을 버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많고 그리고 꼭 이렇게 잘 안 되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화려했던 분들도 많고 제가 이렇게 요즘에 좀 봉사 모임에 제가 이제 나가게 돼서 미용인들 봉사? 네네 그 청두에서도 이렇게까지 되게 열심히 좋은 일 하면서 정말 좀 사회에 뭔가 하시려는 제가 배움을 받고 싶은 원장님들이 많이 계셔서 오히려 요즘은 더 점점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들의 좀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그런 마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 보고 이제 직원도 보고 미용계 선후배들의 그런 가치도 보고 어떤 면에서 우리 정혁 대표님이 이제 많이 마인드적으로 성숙돼서 큰 경영을 하실 거라는 생각이 느낌이 확 오네요. 자, 오늘 그럼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미용인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제가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었는데 지금 미용업계가 되게 힘들고 한데 나름대로 이 자리까지 온 것도 그렇지만 성장하는 재미가 굉장히 있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그래도 좀 즐거운 마음으로 좀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해보면 선배들이나 후배들이나 다 좋은 마음으로 미용업계가 좀 대한민국 미용업계가 정말 외국에 있는 이렇게 좋은 기술력을 이렇게 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점점 이렇게 만들어가는 미용업계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미용업계가 행복하고 즐거운 환경이 되도록 누구보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연이 되면 꼭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